안녕하세요. 저희는 셋솔버를 이용한 로우MC 암호 분석이라는 주제로 R&D를 진행한 정보01팀 박지훈, 김유성, 허준혁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저희는 로우MC라는 암호를 공격하였습니다. 먼저 대칭키 암호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키를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속도가 빠르고 FH와 MPC 등 여러 실용적인 프로토콜과도 결합할 수 있어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엠씨는 이러한 대칭키 암호 중 한 종류입니다. 세계 3대 암호학회 중 하나인 유로크립트에서 소개되었는데 특히 FHE와 MPC를 위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키 길이 등이 파라미터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분석 기법의 효과성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낮은 곱셈 복잡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므로 대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셋솔버를 이용한 대수적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의 분류상에서 로우MC는 대칭키 암호인 동시에 블록 암호에도 해당합니다. 블록 암호는 평문을 특정 수만큼의 비트로 쪼개어 연산을 취하는 기법입니다. 로우MC에서는 한 블록을 처리할 때 비선형층과 선형층을 모두 통과시킵니다. 비선형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함수 S박스의 명세는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S박스가 낮은 대수적 차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셋솔버를 사용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셋솔버는 셋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입니다. AND not or로 구성된 식의 해를 찾는 문제인데 쿱레빈 띠오름에 의해 이것을 푸는 알고리즘은 수많은 다른 문제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만약 셋 문제를 꽤 빠르게 푸는 알고리즘이 있다면 로우MC도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이 저희 연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스포러스라는 셋 솔버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보스포러스는 셋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ANF라고 불리는 다항식의 근을 구합니다. 그렇더라도 로우MC는 셋 문제보다 오히려 ANF로 변환하기에 더 적합할 뿐더러 이 솔버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대수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스포러스에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대수적 분석 기법 말고 저희는 getSend determine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풀어야 하는 비트 중 일부를 추측하고 나머지는 솔버로 구하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전체 비트를 바로 푸는 것보다 더 빠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해 볼 만한 기법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로우MC 키의 복구를 셋과 어떻게 연결지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방식은 리덕션입니다.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한 일을 요약하자면 셋을 해결하면 로우MC의 키가 복구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셋은 연립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 그림과 같이 키의 각 비트를 변수로 보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평문이 암호화를 거쳐 암호문이 되는 식은 평문 비트, 암호문 비트, 키의 비트에 관한 방정식이 됩니다. 방정식을 풀면 키의 비트 값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방정식을 구하는 코드가 ANF conv입니다. 이제 어떻게 주어진 평문을 ANF의 형태로 바꾸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MC에 사용되는 연산은 XOR, NOT, EQV, AND 연산입니다. 논리 XOR 연산에서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NOT 연산과 EQV 연산도 XOR로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XOR로 연결될 변수를 벡터라는 자료구조에 전부 입력하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AND 연산에 대해서는 그것이 유일하게 사용되는 S박스 과정에서 AND가 XOR 사이에 최대 한 번만 사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두 비트가 AND로 연결되었다면 그것을 순서상으로 묶어서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단순히 평문, 키, 암호문의 비트만 변수로 둔다면 XOR에 대한 AND의 분배 법칙이 나오게 되어 식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중간 변수라는 개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중간 변수는 각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앞의 계산 결과와 동치 관계로 연결하는 식으로 도입하였습니다. ANF conv의 구현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로우MC의 형태로 암호화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렬 K-매트릭스, L-매트릭스, 라운드 컨스턴트를 생성하는 파이썬 파일을 실행합니다. 다음으로 구조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비트 값들을 구별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아이디어들을 조합하여 로우MC에 대응되는 ANF를 구성합니다. 이제 저희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키 복구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S박스의 수, 평문 길이, 키 길이, 라운드 수, 평문 수 중 4개를 고정하고 하나를 바꿔가며 수행 시간에 미치는 요인을 논의했습니다. 의미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 각 인스턴스에 대해 5번 실험하여 평균값을 취했습니다.
실험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흐름도로 작동하는 자동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데이터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수행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의 시도를 추가로 했습니다. 첫째로 전수조사 공격과 수행 시간을 비교하여 본 연구의 알고리즘이 전수조사의 수행 시간을 역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로 앞에서도 설명한 추측 결정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시도하고 이 공격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했습니다. S박스의 수가 독립변이일 때의 실험 결과입니다. S박스는 로우 MC 암호의 유일한 비선형층이기 때문에 S박스가 많아질수록 암호화 전체 과정이 비선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키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예상대로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로우 MC의 목적은 곱셈 복잡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므로 S박스의 개수를 늘리는 것은 암호화를 하는 쪽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평문 길이가 독립변이일 때의 실험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반되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풀어야 하는 시기 많아지면 푸는데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 시기 많아지면 훨씬 강한 조건이 주어진 것이므로 금방 끝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실제로는 확실한 경향성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키의 길이가 독립변이일 때의 실험 결과입니다. 전수조사의 경우 키 길이가 1 증가할 때마다 수행 시간이 2배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법의 산술 평균 배율은 1.54배로 2배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5비트에서 20비트로 늘어날 때의 비율만 따져도 250으로 2의 15승보다 매우 작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알고리즘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개의 변수는 선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라운드 수의 경우 많아질수록 선형적으로 더 많은 중간 변수식을 도입하게 되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했으며 평문수의 경우도 풀어야 하는 시기 선형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결과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예상대로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적은 평문수로 공격하는 경우 거짓 키를 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연근이 충분히 적게 나올 만큼의 평문수는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수조사 공격과의 실제 수행시간 비교입니다. 전수조사의 경우 랜덤 테스트 케이스 5개에 대한 수행시간 평균값과 키 공간 전체를 순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두 가지 데이터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K는 10에서 K는 15 사이에 둘 모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txt 파일 인풋 아웃풋에 걸리는 시간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희 알고리즘이 K값이 작은 경우는 전수조사보다 느리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측 결정을 이용한 최적화입니다. 만약 추측할 비트 수를 옵티멀하게 정할 수 있다면 추측 결정을 이용한 최적화는 기존 방법보다 수행 시간도 단축이 가능했고 평균 배율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옵티멀한 추측 비트 수는 다음과 같아서 전체 비트 수의 대략 10분의 1 정도였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비트 수를 추측했을 경우 전수조사보다도 수행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추측 결정 공격은 옵티멀 비트 수를 잘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확실히 유효하지만 그 외의 경우 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로 암호화 함수를 비선형으로 만드는 S박스가 암호 분석을 난이하게 만드는 주 요인임을 확인했습니다. 평문 길이와 수행 시간은 관계가 불분명했습니다. 키 길이가 길어질수록 수행 시간은 지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배율이 전수조사 시에 기대되는 배율보다 작으므로 셋솔버를 이용한 공격이 효과적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수조사와 수행 시간을 비교함으로써 큰 K값에 대해서 의미 있는 공격임을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추측 결정 공격을 시도해 추측 비트수를 옵티멀하게 잘 정할 수 있는 경우 이가 매우 효과적임을 알아냈고 그 비트수는 약 전체의 10분의 1 정도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연구로는 더 큰 K값에 대해 추가로 데이터를 구하거나 중간 변수를 다르게 잡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솔버를 이용해 볼 수도 있고 다항방정식을 푸는 데 이용되는 다른 공격 기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블럭 암호의 셋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